안녕하십니까.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신황호 차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농업금융 컨설팅과 창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크게 네 가지로 첫 번째로는 농업금융 컨설팅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팜 종합자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팜 창업 사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농업금융 컨설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농업금융 컨설팅에 대한 개념은 농가의 경영상태 진단을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최적 자금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컨설팅입니다. 지원 분야로는 컨설팅, 경영진단 분석, 그리고 사업계획 검토, 시장환경 분석, 농업정책자금 안내 연계 등을 저희 농업금융 컨설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 분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해축산 분야에서는 농장 경영진단 및 경영관리 지도를 하고 있고,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경영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에는 자금 조달 계획 수립 및 대출 지원을 영업점을 연계하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스마트팜 컨설팅에서는 사전 컨설팅으로 사업계획 수립 지원, 투자 타당성 검토, 농장 설계 검토가 있으며, 시공 단계에서는 적기의 영농 개시 및 준공을 위한 공정감리 지도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 컨설팅으로는 사업계획 이행도 점검, 그리고 생산성 요인 및 경영비 절감 방안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창업에서는 창업 전략으로 사업 전략, 투자 계획, 생산 판매 계획 등 수립을 저희가 지도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으로는 지역, 품목, 주택, 교육 등 귀농귀촌을 위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 마인드로는 성공 실패 사례를 통한 귀농 마인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차 산업 창업으로는 경영 자문으로 창업 아이템, 사업 타당성 분석, 부가 아이템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서는 성장 단계별 필요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프 사이클에 맞춤형 컨설팅 내용입니다. 농업금융 컨설팅은 농가 신청 시만 지원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성장 단계에 맞춰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입니다. 따라서 농장 성장 단계인 신규 진입 단계에서는 투자 자금 조달, 그리고 컨설팅 단계에서는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경영계획 수립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완료가 되면 정상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정상 궤도에 진입 시 운전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경우 경영 진단 및 경영 관리 지도를 통해서 운전 자금 대출까지 연계할 수 있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 궤도에 진입한 농가의 경우 재투자가 필요할 경우 투자 후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시설 및 개보수 자금 대출까지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운영 및 유지를 위해 운영자금 중분 조달이나 경영진단 및 자금관리 지도를 통해 추가적인 운전자금 대출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 개요로 농업정책자금의 대출의 조건은 농업정책자금은 금융권의 일반 대출보다 대출금리, 대출기간을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게 지원을 하고 농업인 이자 분담을 경감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은 안정적인 용농을 위하여 일반 대출 대비 장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대상자 선정 절차로 인해 신청 방법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은 영농 규모, 재배 작목에 맞추어서 소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책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귀농 자금이나 흑예농 자금, 그리고 품목 단위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는 농업경영인이 사업 주관기관인 지자체에 사업을 신청한 후 선정이 된 경우 대출 취급기관인 은행을 방문해서 심사 후 승인을 받고 대출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와 다르게 톱다운 방식으로는 농업경영체에서 영농계획을 따로 자율적으로 수립을 하고 이 계획을 신청을 하면 농업경영인에 필요한 시설 투자 그리고 농기계 교육 등을 용자를 농업 분야에 특화된 심사를 통해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 경우는 농기계 구입 자금이나 스마트팜 종합 자금, 그리고 일반 종합 자금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종합 자금과 기존의 정책 자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농업 정책 자금은 기능별, 품목별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이 연일의 선정을 통해서 일회성 시설 자금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설계의 경우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표준 설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심사의 경우는 일반 개업 심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업 종합자금의 경우는 농가 단위 통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지원이라는 것은 농가가 시설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운전자금 대출까지 포함을 한 통합적인 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의 경우는 농협이 심사를 통해서 연중 수시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으로는 시설 자금, 운전 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계 또한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시설 비용을 너무 높게 하거나 또 대출을 받기 위해서 너무 낮게 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심사의 경우는 농업 분야에 특화된 심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 자금의 지급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에서 농림부에서 정책을 수립을 하면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농업인이 일본같이 사업을 주관기관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주관기관에서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대상자를 농민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보된 승인서를 가지고 대출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이 커서 보증이 필요할 경우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해서 대출 심사를 최종적으로 가능한지 불가한지에 대해서 승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농업 종합자금의 심사 시스템입니다. 대출 기관은 농협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가 사업 수립을 계획을 하면 계획된 수립을 가지고 농협에 가서 상담을 받고 때에 따라선 보증이 필요할 경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과 같이 심사를 통해서 채권 보전 그리고 신용조사 등을 통해서 가부 결정을 바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종합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개념은 농업기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농장으로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이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 사육 시설의 온도, 습도 등 최적의 재배 사육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 장치를 통하여 구동하여 생산성을 최적의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농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과 농협은행의 스마트팜을 육성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4차 산업 대응 스마트팜 연관 산업을 종합 발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농협은행에서는 스마트팜을 통한 농가 소득의 창출 및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분야에는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예 분야로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달기 등 양액 수경 재배를 통해서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은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작 분야에서는 버섯 분야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느타리, 새송이, 팽이, 망가닥 등 병재배나 봉지재배의 경우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의 경우는 양돈, 육개, 산란개, 낙농 등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한우 스마트팜은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의 경우는 복합 환경 제어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그리고 품질 향상 및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농장을 저희는 스마트팜으로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스마트팜 중에는 일반 스마트팜 종합자금과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일반 스마트팜 종합자금 작용 요건 및 상품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출 대상자의 경우는 스마트팜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중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하고 아래 1, 2번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단 농업 생산과 관련 없는 법인, 일반 법인 출자 자회사인 농업법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사업성과 기술력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영농교육 이수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는 150시간의 스마트팜과 관련된 교육 이수 시간이 필요하고요. 영농교육이 5년 미만인 경우는 30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경력 및 농업인, 농업법인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법인의 경우는 교육 이수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대표자 기준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타당성과 자부담 능력이 입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입니다. 사업 타당성의 경우는 저희가 명확한 사업 계획을 먼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부담 능력은 저희 사업비가 총 사업의 90% 용자 그리고 1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10% 자부담이 컨설팅 신청 이전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상품 특징으로는 대출 금리의 경우 시설 및 개보수 자금은 고정 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운전 자금의 경우는 1.5% 고정 또는 변동이 되겠습니다. 대출 한도의 경우는 최고 5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는 최고 30억까지 농업신용보증금을 통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별도의 담보물을 제공해야지만 최고 50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의 경우는 최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의 경우는 2년 일시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기본자금 요건 및 상품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 대상자의 경우는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으로서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자, 그래서 1항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농업계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자입니다. 이 중에서 주의하실 점은 농업계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농업 관련된 학과 중에 축산학과를 나왔는데 원예 스마트팜을 하겠다, 이런 경우는 대상자는 됩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스마트팜, 원예 스마트팜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두시는 게 더욱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원예학과를 나온 경우가 축산 스마트팜을 받을 경우는 똑같이
축산과 관련된 별도의 교육을 이수를 좀 하시는 게 심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된 학과 중에 방송통신대학이나 이런 경우도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대학기관의 경우는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과가 농학사로 나오지만 과가 좀 애매한 경우는 별도의 본인이 하고자 하는 품목 그리고 축종에 대해서 별도의 스마트팜과 관련된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를 하게 되면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 금리의 경우는 앞에 일반 스마트팜과 똑같이 시설 및 개보수의 경우 1% 고정으로 되어 있고 운전자금의 경우도 1.5% 고정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대출 한도의 경우는 동일인당 30억 이내 개인에게만 현재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의 경우는 최대 5년같이 10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금은 2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일반 스마트팜 종합자금과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자격 대상에서 일반 스마트팜의 경우는 자격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면 되고 또 해당 분야의 영농 경력 및 기술력이 풍부하고 교육 이수가 입증된 농업인의 경우는 자격 제한 없이 모두 받을 수 있고요. 또 사업 타당성과 자부담 능력이 입증된 농업인 및 농업 대상의 경우는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청년 농업인의 경우는 생애 최초 스마트팜 설치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 그리고 농업계 고등학교 및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40세 미만의 청년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농업계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경우는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를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점으로는 대출 금리와 대출 기간이 똑같습니다. 시설 및 개보수의 경우 1%, 그리고 운전자금의 경우 1.5% 고정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5년같이 10년 분할 상환이고 운전자금의 경우는 2년 일시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으로는 일반 스마트팜 종합자금으로는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농업계 관련 졸업자나 정부 교육 이수자로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이수의 경우는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는 추가 교육 이수 조건은 없습니다. 단 농업계를 나왔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가 다른 경우는 별도의 추가 교육을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스마트팜의 경우는 경력에 따라서 300시간과 또는 150시간의 교육 이수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이수의 경우 혹시 귀농을 하신 후에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귀농을 하신 지 몇 년 안 되셨으면 귀농에 관련된 교육은 저희가 별도로 빼고 스마트팜 교육과 관련된 그래서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작목에 대한 교육 그리고 환경 제어를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부분에서만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일반 스마트팜의 경우는 50억 이내가 되겠고요.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는 30억 이내가 됩니다. 심사 기준에서도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일반 스마트팜의 경우는 비재무평가와 재무평가를 같이 하고 있고요.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경우는 비재무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경우도 일반 스마트팜의 경우는 개인 또는 법인 모두가 가능하지만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에서는 개인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주 간략하게 보이면서도 복잡한 글씨들이 많아서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농업경영체가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게 농업종합자금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이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증과 소요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준비가 됐다면 내가 거주하는 해당 지역 또는 기존에 거래한 경험이 있는 농협은행으로 가셔서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업점에 가면 영업점 담당자가 기본 자격 요건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경영 및 지원 분야를 확인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자금 용도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경력에 따라서 교육 기술을 확인했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토지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설 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 부지가 스마트팜을 하기에 적절한지 수질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비재무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스마트팜 시설 유형에 맞는지 파악을 하고 간이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 사업성 검토라고 하면 농가분들께서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면적 그리고 품목을 저희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이 농가가 향후 15년 동안 매출액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시설이 적자가 나는 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적자가 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해당 담당자는 자부담 및 담보 제공에 대해서 여부를 검토하고 1차적으로 영업점에서 이 농가를 지원할 건지 안 할 건지 가부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저희 부서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신청과 동시에 저희 농업금융 컨설팅이 같이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시 필요에 따라서 자부담이나 담보 제공 여부가 부족할 경우 농업 신용보증기금도 함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컨설팅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 부서에서는 전문 컨설팅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및 투자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다음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넘어가고 사업계획 및 투자 타당성 검토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영업점이나 아니면 해당 농가에서 농업경영체 그러니까 대출을 신청한 대표님 그리고 이 시설을 지어줄 시공업체 그리고 융자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영업점 담당자 그리고 본부 컨설턴트가 모여서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지금 사업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대표님이 내가 앞으로 융자를 얼마 받아서 어떤 시설을 짓고 어떻게 갚을 건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나면 시공업체에서는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면 공사기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혹시나 남들과 다른 시설이 있어서 특수하게 비싼 시설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서 왜 그 시설이 비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면 영업점 담당자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컨설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컨설팅 보고서가 마무리가 되면 이 자료를 지금 각 심사에 참여하는 저희 부서 심사 담당자와 농업신용보증기금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를 회람을 해서 공유를 해서 이제 이 자금을 신청한 농가가
농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저희 컨설팅 보고서를 같이 검토를 하고 현장 심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스마트팜과 청년 스마트팜의 심사 절차가 조금 다른데요. 일반 스마트팜의 경우는 농가에서 영업점에 신청을 했을 때 혹시 영업점에서 이 농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사전에 저희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가 사전 컨설팅으로 가서 비전면 평가, 자격 요건 등 그리고 필요한 보완 자료들을 요청을 하고 사업계획서의 부분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영업점에 방문을 해서 접수를 하면 영업점에서 컨설팅 신청을 하고 나면 저희가 시공 총 사업비에 대해서 도면 그리고 견적사항 등을 검토하고 여기서 또 추가사항이 있으면 보완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보고서를 초안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계획 협의회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협의회가 끝나고 나면 컨설팅 보고서가 나오면 컨설팅 보고서를 이제 이 시설을 투자하는 농가와 관련된 심사 담당자들이 각 이 컨설팅 보고서를 같이 공유를 해서 현장 심사를 가서 여러분들께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를 좀 줄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만 질문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심사의 경우는 본부 및 신용 보증 담당자가 각자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함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저희 본부 컨설턴트가 같이 가서 또 여러분들을 좀 하시는 데 있어서 답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심사가 끝나면 현장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보완 사항을 요청하고 보완 사항이 끝나면 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심의회는 저희 컨설턴트의 경우는 농가 대표님을 대신해서 컨설팅 보고서로 대표님이 어떤 자금을 받아서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떻게 갚을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담당자는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들이 가부 결정을 내리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거나 100% 찬성을 하면 가부 결정이 이렇게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는 중간에 한 단계가 더 있는데요. 일단 영업점에 서류가 접수됐을 때 추가적으로 사전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컨설팅을 하고 이 컨설팅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컨설팅 협의체를 개최해서 비재무 평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가 높고 낮음의 관계는 없지만 너무 낮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계획서 수정 보완 요청이나 사업 견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완이 되면 다시 한번 컨설팅 협의체를 개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의 경우는 아까 일반 스마트팜과 똑같이 사업계획 협의회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현장 심사, 그 다음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가부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창업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팜 창업 사례 첫 번째로 낙농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2008년부터 13년까지 중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였으며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14년부터 17년까지 부친의 농장에서 농장장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중간인 16년에 낙농 스마트팜 창업을 위해서 신규 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분을 지원하게 된 가장 큰 것은 낙농
일단 낙농 기술을 많이 이제 교사를 퇴직하고 나서 낙농 기술을 농장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이 취득을 하셨고, 또 농장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고 저희가 평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6년에 토지를 사서 저희가 18년에 농가를 받을 때까지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몇 두를 넣을 건지, 그리고 상환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이분이 창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 분야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기존 축사가 아주 오래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방송국 뉴스 담당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부친의 건강 악화 등 뭐 이런 문제로 지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부친 농장에서 농장장으로 근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에 저희 컨설팅을 의뢰하여서 2018년 3월에 목장을 완공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분도 지원하게 된 것도 지금 부침 농장에서 그 농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양동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또 이에 따른 교육도 많이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현장 경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2008년부터 17년까지 농장을 운영하면서 향후 내가 꿈꾸는 농장은 이렇다라는 철저한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스마트팜 양동 사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로 있던 것을 그 다음에 없애고 신축 부지로 이렇게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시아버지 농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그리고 2018년에 사업부지 및 기존 양돈을 승계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또한 영농 훈계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3월부터 컨설팅을 시작해서 2019년 5월에 목장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분을 지원하게 된 것도 처음에 시아버지 농장에서 근무하면서 이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2018년 2월에 여주농업전문학교를 입학하는 등, 그리고 2018년에 또한 양동 실무교육을 해외 연수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양돈에 대한 기술 습득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았던 점, 그리고 약 한 10여 년 그 시아버지 농장에서 현장 경험을 한 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또한 저희가 그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향후에 어떻게 상환을 할 건지에 대한 철저한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개 사례입니다. 2015년까지 지인 소개로 6개 농장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6개 5만수 규모를 매입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기존 6개 농장을 매각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각하고 난 다음에 6개 스마트팜을 위해서 저희 컨설팅을 받았었고, 저희가 이분을 지원하게 된 것도 6개 기술 습득을 충분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교육도 충분히 이수하였다는 점, 그리고 직접 농장을 운영한 경험 등을 저희가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 또한 앞으로 내가 어떤 시설을 가져가는 게 효율적으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상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업 계획을 수립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섯 스마트팜 사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비농업계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버섯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버섯 종균기능사를 취득하였고 15년 버섯 재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7년 버섯 스마트팜 신축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컨설팅을 시작하였고 2018년 5월에 금융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분도 똑같이 버섯 기술을 비농업계 대학 출신이지만 버섯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버섯 종균 기능사를 취득하는 부분, 그리고 15년부터 또 형님의 농장에서 현장 경험을 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높게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또한 철저한 사업계획, 앞으로 시설을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해야지만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스마트팜의 방울토마토 온실에 대해 온실 사례입니다. 이분은 2007년도에 기농 후 가족과 3,000평 규모의 비닐온실에서 농장 경영을 시작하였고 2017년도에 토마토 분야 농업 마이스터 자격을 전남 지역 최연소로 토마토 마이스터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 3,600평 규모의 스마트팜 종합자금으로 온실을 신축하였고 이분이 그 신축 공사 진행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자재 및 설계를 여러 차례 저희와 협의하고 여러 차례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 2019년 9월에 스마트팜 시설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게 된 배경으로는 농업 전공자가 아님에도 농업 마이스터 자격을 취득하는 우수한 기술을 인정하였으며 또 초기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시설 계획을 여러 번 검토했던 부분을 높이 평가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송이토마토 온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한국 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네덜란드에서 현장 실습도 10개월 동안 이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농원이라는 곳에서 재배관리사로 3년 동안 근무하셨고 그 다음에 하락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해서 6,000평 스마트팜 온실을 정부 보조사업으로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에 4,500평 규모의 스마트팜 온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저희 컨설팅을 받고 2017년 10월에 스마트팜 온실 여기 B1과 B2 온실을 증축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축 전 대비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었습니다. 처음 A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이 하고 있었던 완숙 토마토를 했었고 증축을 하고 나서 B1과 B2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송이토마토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코스트코에 직접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을 지원하게 된 배경으로는 우수한 생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출하처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을 활용한 중축 계획으로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을 가장 높게 평가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숙 토마토 사례입니다. 이분의 경우도 2001년도 연암대학교 원예학과를 졸업 후 원예 품목으로 농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지역 특화 품목인 온실 1,500평 스마트팜 비닐온실을 신축하였고 보시면 A1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장을 운영하다 보니 수익성이 있겠다 싶어서 2016년 법인도 설립하고 자부담으로 2,000평의 스마트팜 비닐온실을 증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8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하기 전까지 충분한 그 사업을 검토하고 2018년 4월에 6,000평 규모의 스마트팜 종합자금으로 유리온실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저희를 만나서 2018년 11월에 스마트팜 온실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규모 10,000평 정도가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를 토마토를 하는데 작기를 A1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2, 그 다음에 A2가 두 번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B 농장이 제일 마지막에 장목일 정식하는 방법으로 해서
농업 고용 인력을 분산을 시키고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농가를 지원하게 된 배경은 우수한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출하처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인 스마트팜 신축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A1, B2, B 농장이 진행이 됐을 때 완공 후에 작기를 어떻게 탈 건지, 그래서 노동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그래서 경영비를 어떻게 감축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철저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 스마트팜 사례입니다. 이분은 딸기 전남대학교 원예학과를 졸업하였고 농업 관련된 기사 자격증도 취득하였고 딸기 생육시설과 관련된 특허도 2개 정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농가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스마트팜 현장 경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농업 관련된 기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이 시설은 국내에 유일하게 현재 2단 무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분이 학교에 있을 때 4단 거터까지 연구를 했던 경험 등을 저희가 높이 평가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번째 청년 스마트팜 딸기 사례입니다. 이분은 다른 대학에서 화학생물공학과를 졸업하였지만 농업의 비전을 가지고 한국농수산대 채소학과를 재입학하여서 원예기능사, 종자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등을 다양한 농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하게 된 목적이 영농 창업을 목표로 농업대학 입학 등 꾸준한 준비를 하였다는 것, 그리고 철저한 준비와 다양한 농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부분을 저희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스마트팜 사례입니다. 이분도 완숙토마토인데요. 이분은 농업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한국농수산대 원예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분은 특이하게도 부모님이 영농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영농 창업을 위해서 처음에는 경북 청도로 귀농을 했다가 거기서 대파를 시작하였는데 주변에 둘러보니 시설 원예난거가 적어서 경남 창원으로 다시 이주를 하여서 원예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경우도 영농 창업을 목표로 꾸준한 준비와 노력, 그리고 철저한 사업 계획 등 든든한 멘토가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높게 평가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년 스마트팜 중에 대추방울토마토 사례입니다. 이분 또한 한국농수산대 채소학과를 졸업하였고 효자농장에서 재배관리사로 3년을 근무하였던 부분을 저희가 높게 평가하였고 그리고 저희가 높게 평가해서 지원하게 된 배경으로는 대추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부친의 든든한 멘토, 그리고 본인이 재배관리사로 근무한 경력을 높게 평가하여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실의 경우는 약간 유리온실처럼 보이지만 이 온실은 비닐 온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맺은 말씀으로는 지금까지 정책 자금과 스마트팜 자금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께서 시설 자금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영농 창업 및 시설 투자를 위해서는 정보를 창업 선도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서 투자 비용 그리고 재배 애로사항 등을 직접 걷고 또 인터넷 검색 시설 업체 정보로만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멘토를 선정하고 그곳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지만 사람들을 이를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반해서 패배를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람들은 이를 불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에 본인만의 생각들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꼼수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꼼수에 꼼수를 더해지다 보면 결국에 악수가 되어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담당자,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 모든 담당자에게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이걸 할 수 있는지 미리 물어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특히 대출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숨김없이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책 자금은 논문돈이 아닌 이율이 저렴한 대출일 뿐입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상환해야지 됩니다. 신중한 선택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목표에 꽃길만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